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쇼쇼 언니예요. 유튜브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표현하기는 싫은데 남들과의 약속을 좀 지키는 게 조금 더 우선이어서 잠깐 손을 놨던 건 사실이니까 심심한 사과를 드리면서 조금 더 알차고 재미있는 숍숍TV가 될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뭘 좀 얘기를 해볼까 하냐면 도쿄 다녀오면서 이제 구입했던 빈티지 제품들이 있는데 다음 언박싱에서 보여드릴게요 했는데 언박싱을 일단 하면서 빈티지 쇼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과연 이 빈티지 쇼핑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쓰레기를 수집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흙 속 진주를 발견하는 것인가? 이 첨예한 대립이 있거든요. 저는 모든 쓰레기는 다 버렸고 제가 발견했던 흙 속의 진주템만 소장하고 있는 상태니까 요거 좀 보여드리면서 빈티지 쇼핑을 좀 하시는 노하우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도쿄 언박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모레 빈티지 아오야마점에서 구매한 제품 생각보다 더 크고 예쁘다. 묘하게 마음에 드네. 코트에다 들면 예쁘겠어. 더스트 자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에르메스의 더스트랑 아예 다르죠. 제가 갖고 있는 에르메스의 더스트백은 모두 다 그 에코백에서 쓰는 광목 컬러에다가 이렇게 헤링본 조직이 들어가 있는 바뀐 더스트인데 이게 샤무드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원단으로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땐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좀 묻었네요. 오래된 거라. 보자마자 나는 저것을 가져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딱 확신이 있었던 제품이고 제가 되게 오랫동안 그걸 하나 사고 싶다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기회가 닿지 않았던 제품이기도 해요. 볼리드의 35 사이즈 복스 레더로 되어 있는 그 제품을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곳에 그렇게 푸대접 받는 가격에 올라와 있을 제품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있었고 이 가방은 나온 지 100년이 됐어요. 이 쉐입이 지퍼로 가방을 닫을 수 있게 제작을 했던 인류 최초의 핸드백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방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캘리버킨만큼의 인기는 아니지만 또 매장 가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이즈와 스킨은 아니에요. 이 제품의 현재 매장 정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000만 원대는 당연히 넘어갈 거고 제가 여기서 구매한 가격이 380만 원. 잘못 봤나? 라고 심지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품이 상태가 너무나 훌륭했고 막 스트랩 같은 경우는 사용한 흔적이 거의 잘 안 느껴질 정도? 에르메스 대표 디자인이에요. 근데 인기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건 맞아요. 왜냐면 어떤 화려한 포인트가 없으니까. 이 가방은 예전에는 부가티백이 원래 정식 명칭이었어요. 부가티라는 자동차이죠. 경주는 자동차. 그렇게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을 떠날 때 이렇게 가져가는 가방. 이런 의미였었고 나중에 이름이 볼리드백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보다 나중에 나온 게 켈리. 그 다음에 한참 뒤에 나온 게 버킨. 이 가방이 백의 역사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나이를 먹으면서 그냥 오랫동안 에르메스 가방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메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가방들이 살짝 실증이 나요. 그리고 가방이 좀 너무 부각되는 느낌? 메탈을 최소화하고 그냥 요 쉐입만 딱 강조되어 있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가방이 볼수록 좀 심심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이런 선들이 굉장히 섬세하다. 60, 70대 돼서 들어도 괜찮겠다 싶고 지금은 이렇게 스트랩 가지고 블랙 재킷 같은데 진 입고 매칭하면 굉장히 저는 이 가방에 대해서는 지금 의기양양한 상태고 1996년도 제품이에요. 70년대 제품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70년대, 80년대 정도 제품이면 더 뿌듯했을 텐데 96년도 제품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소장용으로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잘 쓸 것 같아요. 빈티지 쇼핑의 1번 상품이 되겠습니다. 도쿄 빈티지 쇼핑의 두 번째 득템은 샤넬 배낭입니다. 브이로그에도 등장을 했었는데 제가 백이 정말 수천 개가 있었어요. 온리 샤넬만 모여 있어요. 워낙 물건이 많다고 익히 들었지만 아무래 오모테 산도점은 놀라운 수준으로 샤넬이 많긴 하네요. 이게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밑에서 내려다보면서 저 가방 참 유치원생 같이 이쁘장한 그런 느낌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옛날에는 저런 백들이 샤넬에서 많이 나왔는데 왜 지금은 너무 체인이 과한 디테일이 좀 너무 화려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가방을 선택한 이유는 1번은 제가 그날 베레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잘 어울렸어. 그 모자랑 그 무드가 있었어요. 약간 빈티지하면서 감성적인 부분이 좀 잘 맞았다고 해야 되나? 샤넬 막 로고 막 들어가고 이런 게 한참 유행을 하면서 저는 요즘 로고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빈티지 샵에 가보니까 옛날엔 더 셌더라고요. 로고가 이따만해요. 금장 자체가 굉장히 크고 볼드한 게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좀 작은 편입니다. 가죽의 스티치로 샤넬 로고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 옛날부터 샤넬은 이랬었구나. 이제 그런 느낌? 이제 카프에다가 캐비어의 알 모양을 찍었다고 해서 캐비어 스킨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요새 이 스킨으로는 일반 다른 클래식백이 아닌 거는 많이 안 나옵니다. 이 스킨 되게 좋아해요. 오랫동안 써도 변함이 없고 스크래치도 많이 나지 않고 가죽 자체도 두툼하고 살짝 이 무너진 쉐입마저 멋스러운 이유는 가방이 두툼하게 힘있는 가죽을 썼기 때문이거든요. 물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등에 완전히 쫙 달라붙어요. 그래서 안착감도 굉장히 좋았고 데일리로 너무 많이 쓰겠는데 싶고 체인이 잔뜩 들어있는 백팩은 샤넬 가방을 맸어요의 느낌인 게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백이 먼저 보이는 느낌? 입고 있는 옷이 좀 화려하면 너무 정신이 없어 보인다든지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체인을 최소화한 제품이라서 이렇게 맸을 때 튀지 않고 좀 단정해 보이는 일본도 샤넬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모레 빈티지 같이 굉장히 그 도쿄의 대표적인 대규모 빈티지 샵인데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뭐 구찌, 셀린, 뭐 프라다 이런 애들과 함께 다른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양이 적은 거예요. 샤넬은 너무 인기가 많기도 하고 제품 생산량도 많으니까 옛날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까지 다 와 있더라고요. 이제 가격의 경쟁력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신품을 구매하는 거랑 그렇게 큰 메리트를 저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고 대신 요즘 안 나오는 스타일 아니면 그 시절에 내가 봤었는데 그때 내가 못 샀던 걸 발견하는 즐거움 이제 그런 건 충분히 있죠. 400만 원 정도 전후였어요. 나쁘지 않죠. 이 제품의 경우에는 지금의 백팩이 8,900 정도 하거든요. 신상 백팩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백팩보다 훨씬 잘 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두 번째 쇼핑이고 이거는 더스트백이 없었어요. 신발 더스트 많이 있으니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빈티지를 구매할 때 남이 쓰던 걸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조금 낡아가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또 영역이니까 길 들어있는 정도를 구매하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안 나오는 디자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두 번째 쇼핑은 이렇게 샤넬의 백팩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제가 너무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는 이거 너무 이걸 사가고 싶은데 안 깎아주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죠. 요즘 좀 이런 가방들 잘 없는데